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학과 면접 전형으로 합격했던 심영서라고 합니다. 어리숙했던 1학년을 지나 어느덧 벌써 2학년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의 할 이야기는 오로지 제가 입시를 진행하면서 해왔던 생각들이나 저에게 최적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은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저와 똑같은 과정을 밟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일단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물론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었던 저의 입시 때는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보았는지 볼까요? 첫 번째 질문, 포트폴리오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좋은 기회로 저는 25년부터 여름과 겨울에 각각 3개월 동안 KJ 학원에서 2D 이펙트 강의를 열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학생분께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포트폴리오는 마라탕이다. 여러분,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전 좋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먹어줘야 되는 음식이에요. 여기에서 마라탕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료에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꼭 넣어야 하는 최애 재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내가 직접 신중하게 재료를 골라 담아서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하는 음식인 마라탕이 포트폴리오와 조금은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게임과 입시를 위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그 게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좋은 대화 수단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포트폴리오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혼자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크게 4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해봤고 답했는데요. 첫 번째, 나는 무슨 게임을 좋아하는가? 두 번째, 나는 현재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의 게임 플레이 성향은 어떤 것인가? 네 번째, 내가 게임을 만들게 된다면 어떤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적은 거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자면 저는 추구하는 게임과 게임의 성향은 주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며 쉬운 조작감이 돋보이는 게임을 선호하고요. 한 게임 안에서 다양한 서브 콘텐츠, 낚시나 채집, 교류 등등을 즐기는 것은 물론 쉬운 조작감을 기반으로 얻어지는 성취감 등을 되게 즐겨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쉬었다가 다시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는 게임들도 좋아합니다. 이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게임에 대한 세계관이나 플레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공략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게임 내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끝까지 즐겨보려고 하는 유저예요. 그렇다면 게임을 기획한다면 어떤 게임을 기획할 거냐? 앞서 적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제가 만들 게임 장르의 비율은 RPG 50%, 전략 50%가 합쳐진 게임이고 중세 판타지 장르의 턴제 게임을 기반으로 몬스터를 사냥하고 얻은 재화로 플레이어블 캐릭터에게 필요한 아이템들을 구매하거나 만들면서 스테이지를 깨고 스토리를 진행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먼저 기획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는 게임 플레이어에 대해 먼저 알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상업적 게임을 여러분들이 바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를 통해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가야 하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자신이라는 플레이어에게 설문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해봤던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의 시작을 마라탕에 비유했다면 이후의 과정들을 통합해서 마라톤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현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과정도 필요해요. 저는 이후에 얘기할 거는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페이스를 위해 했던 목표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포트폴리오 전체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예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다양한 것을 그릴 수 있는가. 두 번째, 기획이 탄탄함에 따라 내가 이것에 대해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가. 세 번째,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제일 잘 그릴 수 있는가. 총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정말 못 그리는데 다양한 폭포를 위해 억지로 그림을 넣는 것은 비추. 단점을 최대한 보여주지 말 것이라고 추가로 조금 적어놨어요. 자신 없는 것을 억지로 그리게 된다면 전체적인 페이스가
되게 처질 수도 있고 이 못한 그림 하나로 인해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퀄리티가 낮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포트폴리오 전략 중 하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저는 2023년도 6월에 포트폴리오 처음 제작을 시작했고 총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 뒤에 24년도 입학을 위해 포트폴리오 전형에 도전을 했었어요. 아쉽게도 그때는 제가 만들고자 했던 게임을 보여주기보다는 오로지 게임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에 가깝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25년도에 다시 입시를 도전할 때는 캐릭터의 일러스트 퀄리티를 높임과 동시에 인게임 내 NPC들을 다양한 종족으로 잡아 본인이 예쁜 미형의 캐릭터만 그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게임에 들어가는 그래픽적인 모든 요소를 중간 이상의 퀄리티로 알차고 다양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전체 콘셉트를 정하게 된 계기. 위에 복잡하고 계획적인 기획 과정들보다 전체 콘셉트를 정하게 된 계기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는데요. 입시 당시에 가장 열심히 하고 늘 열광하던 게임들이 포켓몬스터 시리즈, 붕괴 스타레일이나 그 외 서브컬처 게임들을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턴제 전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제 그림체와 추구하는 쪽 또한 서브컬처에 가까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고 채도 높은 분위기에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하다가 별과 보석이라는 요소가 떠올라서 그대로 적용시켜봤던 것 같아요. 요즘 서브컬처에서도 별이나 보석 요소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 캐릭터나 그 외 몬스터, UI 등의 컨셉들에도 통일되어서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래픽 포트폴리오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는 어떻게 정했냐? 위에서 언급이 되었듯 별과 보석이라는 요소에서 공통적인 연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 탄생석이라는 요소가 있었어요. 탄생석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각각을 대표하는 보석들이 있고 그 보석들이 또 의미들이 각각 달라서 캐릭터에 한번 적용시켜보자 하고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소는 포지션인데요. 크게 나눈다면 탱커, 딜러, 서포터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뉘어지는 포지션을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양성을 조금 더 준다면 탱커가 메인이나 우리 팀에게도 방어막이나 버프를 줄 수 있는 서포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캐릭터의 직업과 설정에 맞게 포지션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제가 작업했던 캐릭터 중 하나인 제이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12가지의 별의 축복 중 5월의 탄생석인 에메랄드의 힘을 다루는 용병이에요. 이 친구가 만들어지게 된 의도이자 캐릭터의 목표, 설정에는 본인이 마을의 부흥을 위해서 용병단을 이루었어요. 그곳에 소속되어 있고 대부분 몬스터를 잡아 나오는 재료들을 수급하거나 사람들에게 의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세계에 잘 정착하기 위해 플레이어의 세계관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상황을 설명해주는 NPC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별의 축복을 받아 영지를 이렇게 다스리던 장로의 손자이기 때문에 미약하게나마 별의 축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정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플레이어의 세계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후반 플레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캐릭터로 주요 설정을 잡아서 진행을 해보았었는데요. 자신이 속한 세계를 알려면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 친구에게는 용병이라는 직업을, 주인공은 근접 딜러, 서포터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 플레이 밸런스를 위해서 탱커를 메인으로 한 근접 딜러의 포지션으로 설정 후에 그것에 맞는 대검이라는 무기까지 쥐어줬던 기억이 있네요. 이는 캐릭터의 외관, 성격, 캐릭터가 사용하는 무기, 스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관 내 캐릭터의 역할, 그리고 게임 시스템에서의 역할 총 2개 전부 기획자와 플레이어 둘 다 설득이 되도록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캐릭터들과 몬스터 또한 이런 과정들을 거친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 우선 마음에 드는 부분, 몬스터를 뽑고 싶어요. 왜냐면 플레이어가 게임을 즐기기 위한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가 기획한 턴제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몬스터 내지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몬스터는 우리가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동물적인 요소를 가져와 세계관에 맞게 변형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느껴졌고요. 캐릭터를 화려하게 그리거나 잘 그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만큼 나의 게임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들도 캐릭터만큼 퀄리티를 올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포트폴리오가 게임으로 나왔을 때 그걸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에게 세계관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많이 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 저는 캐릭터 디자인에서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제가 작업했던 4명의 친구들을 전부 종족으로 구분한다면 인간에 가까워요. 전부 각각의 막 설정한 나이값에 어울리는 미형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다양하게 설정을 해볼 수 있지 않았나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입시 막바지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캐릭터의 외관을 변경하기보다는 추가 NPC를 그려서 세계관에 다양한 종족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진행을 했었네요. 5번째,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데 걸린 소요 시간. 저는 1년 동안 포트폴리오를 진행했으나 도합 1년이고 6개월을 2번 나누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했어요. 그림을 취미로 그려오다가 본격적으로 전공을 삼고 더 많은 것을 배워보고 싶어서 입시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리던 캐릭터에서 무려 6개월간 캐릭터만 그리다가 끝났었고요. 그 뒤에는 보충을 위해서 나머지 6개월 동안 몬스터부터 시작해 스킬 이펙트, 배경, UI 등을 다양하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장점 중 하나는 한 개의 그림을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중간 이상 퀄리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것에 있어 본인만의 작업 과정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점점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완성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있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6번째,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과정 역시 일정 관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루에 그림을 집중해서 그릴 수 있는 집중력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하루치에 끝내야 되는 작업들이 3일, 크게는 일주일까지 늦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내가 직접 관리하고 스스로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하루 안에 꼭 끝내야 하는 작업을 못 끝내가지고 다음날까지 같은 그림을 계속 잡고 있는 과정 자체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렸어요. 여기에 더해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면접을 고사하고 서류 합격조차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늘 제 뒤를 따라왔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냥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는 게임을 위한 그래픽 전공을 정말 꼭 해보고 싶었고 현재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도전하지 못할 만큼 몰려 있었기 때문에요. 뒤를 돌아볼 시간에 하나라도 더 완성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7번째, 수험생들이 흔히 착각하는 포트폴리오 준비 방식이 무엇이고 게임가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는 어떤 포트폴리오라 생각하나요? 입시의 기준이 매년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특히 게임 산업도 현재는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추세이어 청강대학교 게임과도 게임 산업에서 굉장히 눈여겨보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강대 게임과도 이에 맞게 게임 산업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게임을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공통적으로 대학과 취업 모두는 각자의 재능을 살려 그런 재능들이 모여 팀으로 혹은 프로젝트로 작업을 해서 게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수험생 분들 중에서는 나는 완성도 높은 일러스트랑 캐릭터 그리고 싶어. 게임학과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생각보다 캐릭터에 모든 힘을 썼거나 휘황찬란하고 이미 프로만큼 그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로 작업을 하다 보면요. 캐릭터를 가장 잘 그린다고 해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감들은 몬스터를 그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UI를 작업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제 수강생 분들에게도 몇 번 강조를 하는 부분이지만 게임을 이루는 그래픽의 요소는 오직 캐릭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가야 되는 게임 혹은 참고하는 게임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그래픽 요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설계해 나가는 것이 저는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팁은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저장 기능인 것 같아요. 저장을 생활합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니까 3번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저장을 생활합시다. 저장을 생활합시다. 이게 이유가요. 포트폴리오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파일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왜냐? 묘사할 것도 많고 그만큼 크기도 크기 때문에 레이어가 막 100개씩, 200개씩 쌓이는 게 포트폴리오의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늘 생활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갑자기 꺼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간 했던, 시간을 들여서 했던 묘사라던가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전부 없어지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꼭 저장을 해주시고요. 정말 안 되신다면은 분할 저장도 가능합니다. 어떤 식이냐? 내가 스케치까지 끝내고 선화까지 진행한 뒤에 저장을 하고 그 파일을 따로 가져와서 채색까지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S 기능을 사용해서 파일을 2개 만드는 거죠. 선화 파일, 채색 파일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사실은 컴퓨터 저장 공간을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설명글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 문장을 극한의 극한으로 줄여서 깔끔하게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래픽을 보여줘야 되는데 글씨가 많으면 그거는 기획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래픽 보려고 온 건데 글씨가 많으면은 어디에 눈을 두셔야 될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이미 그림에서 설정이 한눈에 보여야 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그림이 애매하거나 뭔가 미묘하게 부족한 부분들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이때에는 꼭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스승님이나 친구들에게 한 번쯤 물어봅시다. 환기를 조금 시키는 거죠. 이게 조금 부끄럽고 가만히 두다가는요 애매한 포트폴리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팁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마땅히 정해진 틀도 없고요. 정답도 없어요. 거기에 앞이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일도 당연합니다. 저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믿을 수 있는 건 자신밖에 없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도 자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합시다. 화이팅!